소개해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전경자님의 황혼에 키우는 꿈 시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오늘 만나볼 시인 전경자님은 현재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이시고 대한문인협회 경기지회 정회원이십니다. 먼저 시인의 시 얼음지치기를 낭송가 염수경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얼음지치기 전경자. 알고 있었을까? 처음부터 우정인 듯 아닌 듯. 뜨거웠던 친구의 열정, 속마음 얼마나 헤아렸을까? 추억 속의 소녀도 어디에선가 백발이 되었겠지. 지금도 그때처럼 음악을 좋아할까? 나처럼 그 누군가의 해바라기가 되었을까? 세상살이에 치이고 지쳐 치솟는 열정 불태우지 못하고 일찌감치 놓아버린 꿈,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기회는 언제쯤이면 내게 돌아올까? 기억 저편에 숨겨두었던 생각을 백발이 성성한 이제야 깨운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같은 꿈을 꾸는 인연으로 오래된 친구처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 옆에 오래 두고 싶은 친구들이 나의 꿈을 칭찬하며 응원한다. 텅 빈 공간으로 시가 돌아왔다.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해오라기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전경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네,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아마 밖에 나가면 모델을 하고 계실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하기는 좀 그러는데 늦깎이 학생 좀 돼보려고요. 학생이요? 네. 진실? 네. 어머나. 아니,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신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공부는 많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요. 네,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눈동자 보면은 반짝반짝한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좀 해주고 싶고 보듬어 안아주고 싶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싶고 이런 건 이래서 이랬단다 하늘 얘기도 해주고 싶고 예쁘게 핀 꽃도 얘기해주고 싶고 막 그래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대학 공부를. 그래서 대학교 신화산 대학교 유아보육과 입학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요. 네. 재능 기부를 위해서 다시 배움을 시작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놀랐고 감동을 받거든요. 누구나 때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네. 특별 선생님이 이렇게 늦가기 학생이 되면서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 사회에 이렇게 재능 기부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이 또 있으실까요? 집에서 손자랑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 또래 아이들 보면은 참 눈을 볼 때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네네. 개구스럽고 그런 아이들 보면서 그리고 요새는 집안에서 이렇게 떠받들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감성이 메마른 것 같아요. 네. 감정이. 그래서 예. 조금
슬퍼서 음. 혹시라도 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하는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알아서 배워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건 이렇고 얘기를 하고 싶고 설명도 하고 싶어서 근데 하다 보니까 대학교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내가 아는 거를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꿈나무들로 키워볼까 해서 시작하게 아마도 되었습니다. 자녀분이나 손주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자, 지금 이제 시집을 몇 권 내셨잖아요. 네. 몇 권이나 내신 거예요? 아, 개인 시집은 음. 2권을 내었고 음. 이제 그동안 유닛으로 내다 보니까 20여 권이 넘어요. 와, 굉장히 네, 많은 네. 작품을. 그럼 시를 쓰신 거는 지금 언제부터 쓰신 걸까요? 아, 시를 이제 많이 써왔는데 그동안 써왔는데 이제 등단을 하게 된 건 2019년도에 아, 등단을 해서 네. 이제 조금씩 넓혀가서 이제 수필도 해보고 이제 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음. 동시도 아.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그럼 있어요. 현재 시뿐 아이들. 아니라 네. 수필도 쓰시는데 네. 동시도 쓰고 싶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고 음.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아이들 아. 그 미소랑 반짝반짝 눈 볼 때 행복해요. 생각할 땐 하는 것만으로도. 네. 지금 말씀 중에 보면서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까 그 손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벌써 할머니? 이랬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는 않는데 그럼 내가 이제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은 언제 꾸셨을까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주변 아파트 살고 있는데 거기 아래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을 이제 방과 후 하는데 보면은 그 아이들이 나와서 미끄럼도 타고 네, 거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네. 모래장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나오셔갖고 앞뒤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 보는 순간 내가 저 아이들 해주고 싶다. 뭔가 해주고 싶다. 네, 아이들을 해주고 싶다. 너무 그냥 미소가 저절로 지어져요. 네. 그 아이들 보는 순간. 네. 그래서 우리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그 아이들도 이렇게 안고서 아이들이 이제 가슴에 양팔에 안고서 즉석에서 지은 시도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럼 시가 저절로 나오나요? 근데 좀 보면은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 따로 막 깊이 공부를 하신 게 아닌데 시가 써진 케이스예요? 공부는 따로 많이 하진 않고. 정말 그냥. 부러운 재주를 가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내가 뭐 툭툭 시어가 떠오르고 네, 이렇게 네, 내가 네, 습작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이 숨어져 있었을까요? 네, 있었다고. 저는 이제 모르는데 집안에서 이모님들이 하실 얘기를 들으면 어려서 초등학교 때 시를 이렇게 글짓기나 시를 쓰면은 잘 그게 쓰셨구나. 잘 써서 뭐 뽑혀서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말은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소질이 있는 줄은 크게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하고 싶은 거는 많죠. 소녀처럼. 네.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시를 쓰신 게 그래도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지금 시집도 내고 이렇게 계속 습작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 나한테는 이런 존재야 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는 저하고 동행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동행하는 동행자. 네, 동행자고 또 시지만 아름다운 인연인 것 같아. 나랑 만나서 시는 네, 나의 인연이다. 네, 인연인 것 같고 네. 시를 쓸 때는 내가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행복하시구나. 거, 네, 행복해서 그냥 시 쓸 때는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래요. 마음이 네. 너무 좋아요.
아까 낭송가 염수경님 목소리로 얼음지치기라는 시를 들어봤어요. 네네. 제가 제목만 봐서는 네. 시골에서 이렇게 논두렁 어른 돼서 이렇게 아이들이 뭐 옛날에야 무슨 뭐 스케이트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발로 얼음지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칼날 밑에 깔은 썰매를 탔던 기억이 나서 그런 내용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이 시는 어떻게 해서 쓰게 되셨을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시를 이제 어느 단체에서 이제 쓰게 됐는데 응. 거기서 이제 주제는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려서 생각을 하니까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친구들이랑 놀던 거 막 그런 게 막 같이 이제 겹쳐지면서 이제 시를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시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시 너무 잘 썼다고 칭찬을 들었거든요. 와, 놀라웁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너무 잘 썼다고 칭찬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감사해갖고 그들도 이제 근데 그 시를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얼음지치기를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은 알아봐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자유주제라고 그랬는데 친구들을 떠올렸는데 왜 제목을 얼음지치기로 하셨을까요? 그 어려서 그 막 발로 차고 얼음을 발로 차고 그 막대기 같은 거 주워서 던지면서 뭐 이거 피해 다니기 그런 거. 네, 그런 거 하면서 놀던 거 생각을 하니까 막 친구들이랑 여럿이 놀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할 때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할까 그러면서 제 생각이 혹시 나처럼 누군가의 해바라기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일까요? 첫 번째는 가족이었는데 이제 남편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아들? 손자. 그다음 지금은 손자. 네, 네, 손자, 손녀가. 그렇게 해서 해바라기가 나왔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안부가 늘 그리우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와,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그 순간적으로 생각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감성이 묻어나는 시를 탄생시킨 멋진 시인과 함께하는 시냇물입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시인과 이야기도 나누지만 음악도 함께 듣거든요. 네. 우리 멋진 음악 하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인님, 뭐 별도로 내가 창작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 막 이렇게 뭐 진짜 전공한 것도 아닌데도 시가 툭툭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많은 시인님들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나 왜 그런 재주가 없지? 이렇게 좀 약간 좀 자기 스스로한테 내가 지금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시 공부를 따로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시인이 되는데 이런 사건 또는 이런 인물의 영향을 받았어라고 한다면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맞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시를 너무 좋아해서 가방에도 시집, 손에도 시집 다 들고 다녔거든요. 어디 가는 때마다. 읽고. 네,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저절로 저에게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가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제가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이거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지 아니고. 않았는데 네,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항상 막 한 가지 시를 막 10번, 20번 읽고 또 읽고 거기 제가 그 주인공에 빠져서 푹 빠져갖고 막 상상하면서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럼 어릴 때 특별히 좋아했던 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 제목만이라도?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하나만 생각나는 거는 그때는 꽃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려서 노란 꽃 쬐끄만 꽃이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날마다 거기 가서 짬만 나면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이제 책을 들고 가서 읽었어요. 봄이든 여름이든 비 오면 우산 쓰고 거기 가서 읽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꽃이 라일락 꽃이었어요.
근데 그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꽃을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깝게 생각은 안 나네요. 저 시 읽었던 거는. 네. 생각났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도 김춘수님의 꽃이 아니었을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소녀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가슴 설레면서 맞아요. 많이 들었던 시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시인님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책을 읽어라, 시집을 읽어라, 이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그냥 쭉 젖어 있다 보니까 네. 시어가 어느새 내 머릿속에서 내 손에서 툭툭 튀어나온다는 정말 중요한 사실. 네, 그리고 맞아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끊임없이 읽어보고 감상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에게도 좋은 그 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집 한 권씩 선물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어릴 때 문학 소녀였고 시를 좋아했던 소녀가 이제 시인이 되셨잖아요. 네.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정말 놀라운 꿈을 이루셨는데, 감사하게도.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선생님처럼 나도 시 쓰고 싶은데 하고서 고민을 하지만 선뜻 또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선배 작가로서 먼저 시인의 길을 걸은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시는 거창한 게 아니고 내가 보는 사물이나 환경 그런 오고 가는 데서 이렇게 보면서 쓸 수가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뭐 특별히 뭐 필요한 거 없고 선생님도 진행자 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그럴까요? 듣는 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꽃이 예쁘잖아요. 꽃이 예쁘다. 또 노란색이네. 그러면 이제 꽃송이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얘는 엄마인가? 둘이 아빠고 하나 더 있으면 애기도 나왔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지금 시인님의 말씀이시고요. 전 느낀 게 뭐냐면, 네. 와, 저분은 굉장히 그 상상력이 풍부하시구나.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느낀 게, 저는 사실 이제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그 사물이 그냥 사물이에요. 근데 걔한테 그냥, 너는 뭐니? 이 질문이 저는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한 심성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볼 때는 모든 게 생명이 하찮은 거가 없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시를 통해서 그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시에다가.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시인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좋아서 내가 지금 재능 기부를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신다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생명체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악도 함께 감상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특별히 작가님의 신청곡도 저희가 봤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우와. 합니다. 네, 작가의 신청곡입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네, 시인의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계속 느껴지는 게 선생님은 이렇게 감성적으로 시인이 될 그 소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인터뷰하고 시인들 만나보니까 다양한 주제의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요리를 하면서 글을 쓰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꽃에 관해서 쓰시고 또 어떤 분은 특이하게도 그 방송에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시를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시인님은 그 시의 주제를 어디서 찾으실까 궁금한데요. 저는 시는 크게 뭐 비중 두지는 않고요. 살면서 접하는 느낌 모든 그대로. 느낌 그대로 전부 주제가 시 주제예요. 될 수 네, 있다. 자연이. 사람이 되든 네. 자연이 되든 네, 네. 어떤 것이든. 네. 네. 어느 날 같은 시인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시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느끼는 기쁨 또는 보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맞아요. 이제
시를 이제 쓰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제 출품도 하게 되고 네. 이제 여러 군데 뭐 하게 되는데 음. 어느 날 이제 집에를 가는데 버스 TV 나오는데 집에를 가는데 어서 한이 본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낯익어서 그걸 봤더니 제 시가 와, 그 TV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기뻤겠네요. 아, 막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저거 막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저거 내 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진짜 그러겠다. 그렇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이랑 같이. 그래서 참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참 행복해요. 네, 엄청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주로 낭송을 많이 하는데 네. 네, 누군가가 내 시를 낭송하면서 이 시 너무 좋아요라고 소개할 때 그 작가님은 진짜 기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모임이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만나러 가면은 이름 물어봐요. 그러면 이름을 물어보면 어떤 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네. 분이 계실 때. 네. 그래서 그럴 때 진짜 행복하고 더 잘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저를 다잡게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 방송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선생님 시를 다 읽어보지는 못하는데 네. 혹여 그래도 이 시만큼은 꼭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또 다른 시가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고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고향에 다른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대부분 군데. 고향 그러면 나는 해남 땅끝말에 이러는데 선생님 고향은 어디신데요? 저는 이제 서울 청계천이 제 아이고, 고향 완전히. 그 자리가 서울토박이시구나. 네, 거기에 그 청계천 지금 이제 복개 공사를 하셔갖고 지금은 저기 명소가 되어서 네. 사람들이 많이 거기 놀러 가서 안식을 찾고 책도 읽고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뿌듯하고 참 행복합니다. 청계천을 볼 때. 근데 선생님 고향일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릴 때 지냈던 청계천 네. 지금의 모습 다를 거 아니에요? 완전히 틀리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저기 그 개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판잣집이 검은 루핑 판잣집이 나무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판자촌이었어요? 네, 판자촌이었어요. 거기가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그 냇물 개천물이 흐르고 그랬는데 거기 사는데 비만 오면 집이 물에 쓸려가 떠내려가는 물이 거예요. 범람해서? 네,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억과 추억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고향이라고 가볼 수가 있어서 그게 행복해요. 네. 우리 시인님이 그리워하는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청계천. 그럼 낭송가 염수경님의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청계천. 전경자. 아홉 식구 7남매가 살았던 청계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뚝딱뚝딱 이틀 만에 지은 판잣집이 모닥모닥 모여있는 동네. 단칸방에 없는 살림에도 웃음소리가 대문을 넘고 사람이 사는 정으로 행복했던 때. 이불 하나 두고 서로 덮으려 잡아당기고 울고불고 했던 코찔찔이들. 장마철 큰 비가 내리면 청계천은 물난리에 세간도 팽개치고 아이들을 깨워 피신했던 광희중학교. 밤새 내린 비에 쓸려간 판잣집은 내 집 경계도 사라진 빈터에 뚝딱뚝딱 집을 짓고 살던 시절 아련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어릴 적 고향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여기 어디쯤일까? 변해버린 청계천, 새롭게 단장한 남산타워.
사라져버린 동대문 운동장, 추억이 전설이 된 서울 청계천. 시간이란 놈은 앞만 보고 흘러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지만 그래도 가끔 추억이 돋으면 고향 청계천에 다녀온다. 21세기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에는 판잣집은 없지만 찔찔이 남매가 살았던 추억은 가슴속에 남아 숨을 쉬고 있다. 와, 시인님의 시 나의 살던 고향은 청계천 들어보니까 뭐랄까 60, 70년대 그 서울 청계천의 모습이 한눈에 싹 보이듯이 이게 그림처럼 진짜 그려지네요. 네. 엄청 상세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아, 진짜 네. 타고난 시인 맞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는 사실 보지 못했고 진짜 어떤 역사 드라마 안에서만 봤던 모습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물난리가 나면은 집이 사라지나요? 네, 물난리가 나면은 그게 이제 개천이어가지고 아, 저희는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2층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지으셔서. 근데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물난리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면은 우리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잔 아이들 껴서 신발도 못 신고 자다가 일어나서 피신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 중학교로 갔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왔는데 우리가 있으니까 교실도 못 들어오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 학생들 보면서 그때는 저보다 선배였죠. 그 학생들이. 네. 저 어렸으니까. 네. 근데 그래도 그 못 들어오고 토끼 눈 하고 있는 그 엉아들 보면서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때는 어려워서 참 아픈 기억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청계천 이렇게 훌륭하게 복원되니까. 네, 복원이 되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명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듯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고향이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가 근데 그 자리였지 네,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보면은 철철이 꽃들 이렇게 철 따라 꽃들 예쁘게 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름에는 발 담그고 앉아서 그런 거 볼 때 물이 너무 굉장히 맑았나 보네요. 네, 고기들도 있고 어종이 많아요. 거기에. 고기도 있었어요? 네, 선생님. 오. 어종이 많고 거기 보면은 굉장히 멋있고 거기 터줏대감으로 옛날엔 제가 터줏대감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외가리 백로들이 와서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어 속에서 제가 이렇게 혼자 슬그머니 웃었던 게 뭐냐면 단칸방에 없는 네. 살림에도 네. 웃음소리는 대문을 넘고 사람 그래요. 타는 정으로 행복했던 때 맞아요. 이불 하나 두고 서로 덮으려 음. 잡아당기고 네. 울고 불고 했던 코 찔찔이들. 사실 이거 진짜 저 드라마 속에서 본 내용인데 이거 보면서 아니 이 시인님은 도대체 연배가 어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그 네. 많은 세대 차이가 난 듯한 느낌인데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가난하고 힘든 시절인데 네. 되게 멋지게 표현해 주셨다는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된다면 감사합니다. 저는 네. 그 서울에 관한 소개를 하는 시로 네. 이거를 진짜 낭송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어린 세대들한테 청계천 이야기를 저는 이제 스토리텔러니까 이야기를 맞아요. 들으면서 네, 네. 이 시 내용 삼아 네. 그냥 그 청계천의 역사를 그냥 쫙 읊어줘도 네. 될 것 네, 같은 네, 네. 그 정도의 작품이네요. 네, 그때는 어려서는 굉장히 좀 근데 어려서 철이 없으니까 물난리만 나면은 새살림이 오는 거예요. 젓가락, 냄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려서.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러네요. 네, 근데 철이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재밌고 막 밥그릇도 새로 사오시면 거기다 밥 담아 먹으면서 재밌고 근데
단칸방이니까 7 식구 엄마 아버지 9이잖아요. 그러면 이불 하나에 서로 땡기려고 막 발라오고 막 땡기고 울고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행복했어. 지금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네. 같아요. 어린 실제 시절. 삶은 어려웠지만 네. 마음만은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했던 시절인 게 네. 시인님의 시 속에서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느낌입니다. 네. 네, 정말 귀한 시를 쓰신 것 같은데요. 차후에 그러면 나는 이런 식의 시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뭐랄까 시인으로서의 목표, 그다음에 사명감이 있다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식감 이렇게 이제 쓰려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보고 하는 사람, 그림 보고 하는 사람 그러는데 이제 접목을 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남들이 안 했을 것 같은 경험을 제가 제 생각이죠. 네,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청계천도 겪은 그 소수만이 알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때 거기 살을 때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청계천이 얼마나 길고 넓어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머 조그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독자분들께 이렇게 전달해서 알려주고 할 수 있고 그런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시인이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아니요, 거.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시인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나의 그런 과거가 네. 아픔이 그냥 아픔이고 네, 그래서 맞아요. 속상함으로 남는데 그냥 뭐랄까 추억을 하면서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시인님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네. 뭐 다른 거 찾지 말고 네, 네. 나의 소중했던 과거의 경험을 하나의 역사시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역사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그 산 증인이잖아요. 네, 그대로 맞아요. 우리들한테 시로 다가온다면 많은 친구들이 우리 나라의 과거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라는 게 별거 아닌데 참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고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참 좋은 소재 많아요. 주변에는 많고 하다못해 풀 한 폭이라도 그런 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진장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씀으로써 이렇게 청계천처럼 이렇게 쓰면서 네. 같이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시들 많이 찾아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멋진 창작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정미조의 휘파람을 부세요였습니다. 이제 백발이 되어 있는 나를 응원하련다. 잃어버린 사람과 사랑. 그래서 아픈 인생. 먼지처럼 연기처럼 지나가는 바람이 전해주는 소식들은 추억으로 남겨둘게요. 철이 지난 후 최선을 다한 발걸음 사랑하리라. 들려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 전경자님의 이름 모를 바람이 분다 내용 전문이었습니다. 세월 앞에서 자칫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오히려 다가오는 세월 앞에서 작아지는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새롭게 공부에 도전하고 또 한편의 시를 쓰는 시인과 함께하는 시냇물